1979년 12월 12일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된 하나회 신군부 세력이 군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인 12.12 군사 반란이 벌어진 지 오늘로 45년. 신군부에 의한 헌법 질서 파괴와 권력 찬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자 군 통수권을 거머쥔 권력자들이 영원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 모습은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45년 후인 지난 12월 3일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이 45년 전과는 어떻게 달랐던 건지 비교해봤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위 쿠데타라는 점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묘사한 것처럼 45년 전 12.12 쿠데타는 군사 반란, 하극상으로 표현된다. 당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뒤에 최규하 정부가 제주도만 빼고 전국 계엄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이때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전두환이 체포해서 군을 장악했고 이듬해 정부 전체를 장악할 기반을 다진 사건이다. 반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건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설명한다. 윤석열이 고등학교 선배인 국방장관을 통해서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국회에 강제 난입해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했다는 의미다. 이는 포고문에서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묘사한 데서 잘 드러난다. 현재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3시간 만에 좌절됐는데 몇 가지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째, 79년 당시처럼 군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독점한 상황이 아니었고 둘째, 군 내부 사조직이 해체된 상태였고 셋째, 결정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의식이 당시보다 월등히 성숙된 상태였다. 12.12 군사반란은 일어났을 당시만 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뭐 언론에 실린 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3월에 시위할 때도요. 사실 이렇게 신군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 학생들이 모르고 했어요. 그때까지 미국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고 최규하 대통령도 이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5.17 일어나고 알았죠 이제. 전개 과정에서도 정보 독점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영화 서울의 봄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당시 전두환을 수장으로 하는 반란 세력은 모든 통신시설을 장악하고 있었다. 진압군의 움직임을 신군부 세력이 다 알고 있는데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반면 얼마 전 11월 3일 비상계엄 당시는 반대였다.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SNS로 중계되면서 무장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한 일반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고 국회에서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면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계엄군 자체의 성격도 45년 전과 확실히 달랐다. 12.12 군사 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전두환이 이끌었던 군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였는데 이 조직은 12.12 군사 반란 당시에 전두환을 수장으로 한 반란군이 일사불란하게 군을 장악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나회는 박살이 나는데 김 전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시작으로 하나회 소속 군 장성들을 한꺼번에 수십 명씩 날려버린다. 속전속결로 하나회를 척결해버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우리 현대사의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가 군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됐다. 그 당시에는 광범위한 군인들을 동원을 했죠. 다양한 부대들을 동원을 했고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동원을 못했죠.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 척결하고 군내에서 파벌을 못 갖도록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왔던 부분의 결과물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소수의 파벌들이 다 군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겠지만 충암고 출신 고위 장군들로 명령체계를 구축해서 계엄군을 보냈지만 현장에선 이를 거부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최고지휘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현장 지휘관들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상부 명령에 의문을 가졌고 실제 명령의 내용이 모호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무장한 최정예 군 병력이 투입됐음에도 유혈 충돌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제도나 의식면에서 당시와 너무 달라졌다는 것. 일단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엄군이 순순히 철수하는 모습 자체가 수십 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장면이다. 물론 12.12나 전두환이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확실히 하기 위해 1980년 일으킨 5.17 쿠데타 당시에도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엔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의 긴급 조치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국회가 아무런 힘이 없던 시기였다. 반면 이번에는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민들 역시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국회 앞으로 가서 군인들을 막아섰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오래하시라. 지금은 돌출형 버스 번호판이 있어서 편리했는데 요즘 안 보이는 이유를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